절 아세요? 전래도사 아세요? 해외 주식도사 전래도사 전내훈 지점장. 하나증권의 히어로 백인재 출동. 역시 그는 피도 심장도 초록색. 인간 하나증권 백인재 부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팬심을 담아서 네. 굿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여의도 이정재. 네, 여의도 누가 이정재? 나오시는지 알겠죠? 알죠. 네. 네. 자, 오늘 그 두 분의 브로맨스 시간이군요. 월요일 포문을 여는 미국장이 더 좋을까 아니면 한국장이 더 좋을까 포문을 여는 두 분인데요.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더 센터필드 W 장기 월세에 들어갔다는 전래훈 부센터장, 영업부 금융센터 부센터장 백인재 부센터장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봐도 여의도 이정재는 이분이시겠죠? 네, 저라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야 오늘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 단독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왜요? 네. 패션. 야 왜요? 패션이 야. 와 왜 그러세요? 네. 역시 여의도 멋있어요. 이정재. 네. 그러니까요. 네. 달라요. 스타일 좋네요. 내용보다 코디죠. 자 내용보다 코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뵀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밥보다 투자 하나 100회 성황리에 목요일이었죠. 밤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아, 맞아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때 전래훈, 김세한, 백인재 요 세 분이 일부를 들고 있으려고. 네. 근데 좀 내려놔 주세요. 여기 한번 꽂아볼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여기 아니 꽂아주세요. 아이고 제발. 아. 네. 어쨌든 네. 네. 오랜만에 저희가 공개 방송했는데 두 분 간단한 뭐 요약 아니면 소회 한번 말씀 주시죠. 먼저 전래훈 부센터장부터 할까요? 아, 저부터요? 네. 예, 목요일 날 하여튼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그날도 이제 첫 강연을 했었는데 뭐 요약까지 해드릴까요? 네. 예,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그랬어요. 그 내년에도 미국의 M2 유동성이 여전히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또 짧은 단기 국채 매입을 하면서 3개월 동안에 또 유동성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부분도 뭐 당연히 지금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권 레벨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면, 일단은 유동성과 금리라는 어떤 제한 요소가 사라지니 그 제약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AI 버블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난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게 글로벌 IB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가 제가 드렸던 얘기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여성 그 팬분께서 한번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저도 팬이 있구나. 저희 어머니만 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다행히 팬이 있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과의 만남은 늘 소중한 겁니다. 네. 자, 백센트는요? 네. 저도 참 그날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실 거기에 쓸만한 정도는 정말 저도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일 이 밥투 출연자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거 아십니까? 아마 연장자라서 그래서 그 하나 자리를 해주신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요약하자면은 저도 그날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시간이 우리가 20분 주어졌었죠. 20분. 그렇죠. 네, 20분 주어져가지고 사실 그 자료 준비한 걸로 한 1시간 반을 떠들 수 있었는데 20분만 하느라고 조금 아쉬운 감이 저한테도 있었다. 근데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 좀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그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도 이렇게 그날 발표했었던 자료 조금 몇 장만 갖고 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 되면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재 국장 기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어떤 컨셉을 했냐면, 이거 제가 꺼졌네? 됐다. 네. 그, 백인재의 국장 기행이라고, 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집과 이렇게 그 기업을 조금 연결해보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매칭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갖다 붙인 건데, 근데 재밌어 해주시고, 그리고 기억에 좀 남으셨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되게 반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기획자 입장에서 전래훈 부센터장은 미스터 펀더멘털 FM대로 탁 했다면, 네. 우리 또 백인재 부센터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말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컨텐츠를 주셨는데 자, 뭐 지나간 일은 더 지나간 일이고 오늘 얘기해 봅시다. 먼저 백인재 부센터장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오늘 우리 장 좀 떨어지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반등하는 기미도 지금은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급락하고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장 때문이거든요. 미국장 담당하고 있는 전래도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래도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다 저의 탓이고요. 네. 제가 부족한 탓이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트럼프도 아닌데 미국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심심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저희 금요일 날 밤에 저희도 토요일 날 아침에 보잖아요. 장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브로드컴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정말 브로드컴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건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유 예. 그러네요. 아니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예. 먼저 브로드컴부터 시작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다 보셨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미리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라클 실적은 우려한 대로 사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또 오라클이 아니라 어떤 또 특정 미국의 매체에서 오라클이 만들기로 한 데이터 센터가 연기됐다. 그러니까 짓기로 한 게 연기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낙폭을 더 키웠는데 장중에 오라클이 공식적으로 그거 아니다. 우리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줄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거 외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발표하고 한 3% 정도 오르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CEO께서 직접 다양한 분야가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AI 쪽 분야가 조금 마진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었거든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짝 볼까요? 예, 보시면 이제 이게 올 4분기 이제 지난주에 실적이 나오고 1년치를 다 합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4분기 실적을 좀 볼 건 아닌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로스 마진이 78.6%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떤 제조기업이 그로스 마진을 78%씩 남긴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게 74% 정도까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라는 언급을 CEO께서 하시니까 네. 아이고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에이직 시장에서도 이게 뭐 약간 단기 고점이 나온 건가?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브로드컴이 밀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리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결국 결자해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브로드컴 때문에 나타나는 이 사태가 결국엔 브로드컴이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또 다른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시간이 해결을 일단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씩 나오던 거에서 80%, 82%가 성장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역으로 역성장이 나온다고 하니 당연히 여기서 와르르 한번 쏟아진 모습이 나온 건데 이런 패턴들은 빅테크들도 사실 그 지난 과거를 보시면 많이 나왔었던 패턴이에요. 계속 성장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해결해 주고 다시 매출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이 나쁘지 않았던 게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한 AI 소위 말하는 공룡이 100억 달러의 구매를 확정을 지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코멘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결국 회복은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겁니다. 뭐 두 기업이 완벽하게 엮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관성은 있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좀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죠. 저는 뭐 기도 매매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마이크론이 우리 모두의 AI를 살려주기를 일시적으로 투심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요. 새로운 신조어네 기도매매. 기도매매. 네, 기도매매가 있을 줄이야. 실적이 잘 나오길 바라는 기도. BNP 모르세요? BNP 전략? 그게 뭡니까? Buy and pray. 이거는 아주 제가 18년 전부터 네. 주식하면서 네. 늘 했었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인재 부센터장님의 네. 텀이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 국장의 앞으로 향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장에 휘둘리는 게 늘 국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 한 장 보시면은 지금 11월 얘기 잠깐 했고 11월 차트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12월 차트도 뭐 그렇게 뭐 다르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25년 그 수익률 1위는 코스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국장도 혼자서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AI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간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가장 큰 두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시총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브로드컴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예외적이다. 그리고 충분히 얘네들의 그 반도체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것들 소위 말하는 TPU나 뭐 이런 것들에 자꾸 너무 이제 몰입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 저는 빠지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지금 손님께는 말씀드리는데 좋은 기회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결국에는 이 상향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저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내년도 전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미나에서.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미국 증시 네. 내년 어떨까요? 준비된 장표를 좀 띄워주시고요. 내년도 전망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장표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26년에 내년을 앞두고 각 월가 IB들이 내놓은 최근 의견들인데 보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가장 보수적으로 3% 정도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9에서 10% 정도를 다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핵심 논리에 나오는데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보면 이제는 코멘트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미중과의 관세 이슈가 이제는 아예 코멘트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최근에는 관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AI 버블론이 핵심 논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예, 월가 IB들도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 투자를 멈추는 게 리스크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멈추게 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날 목요일 강연 때 이선엽 장군께서 장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 또는 장군께서 네. 예,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I, 피지컬 AI나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뭐 그록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시지만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는 것만큼 성능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이건 버블이 아니다. 근데 이선엽 장군께서 강조하셨던 건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두 개만 가장 성능을 뛰어나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경우에 나머지 기업들은 뒤처졌을 텐데 뒤처진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해봐야 이미 늦춰졌으니까 의미가 없겠군. 투자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AI 버블론을 확정짓는 시기가 될 거다. 왜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수많은 전방업체의 모든 칩을 다 팔고 있는데 두 개만 이제는 사고 나머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전체적인 당연히 팔 수 있는 파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옥석 가리기와 차별화와 또는 AI의 이름만 붙어도 올라가던 기업들은 다 주저앉게 되는 시점이 나올 거고 차별화가 될 포인트가 될 거다. 저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당장 나올지 뭐 27년에 나올지 28년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월가 IB들은 내년에도 전체적인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내년에도 올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곳은 오펜하이머나 뭐 골드만삭스나 도이치뱅크인데 내년에도 10에서 16%까지의 어떤 업사이드는 보고 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또 어떤 변수가 나서 틀릴지는 몰라요. 그건 저희가 또 같이 보면서 밥투를 보시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가이드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건 결국 천하통일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거기에 밸류체인 상에 있는 한국의 업종,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100센트 네. 맞습니까? 저는 아주 동의하고요. 사실 방금 우리 전래원 부센터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선엽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기억에 아주 많이 남고 메모도 해놓고 그랬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세션이 우리 전래원 부센터장의 미장 그 세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저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자료가 한 장 있었어요. 뭐 오늘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이 AI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는 버블이 멈추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금 독보적인 몇 개가 살아남아가지고 걔네들만 남으면은 나머지는 다 도태돼서 투자가 줄어들고 얘네들도 안 따라오네 하면서 투자를 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가 이제 아마 버블이 꺾이는 시점이다. 버블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계속 투자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자료가 우리 전 부센터장이 올렸던 차이나대 그 USA 여기는 네. 없어요. 여기는 지금 없나요?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AI에 투자하는 그 지금 뭐 그런 어떤 매출액과 그리고 투자액 이런 것들을 한 그 차트였는데 그거가 그 차트의 끄트머리 지금 현재 시점이 아주 좁혀져 있다. 그렇죠. 좁혀져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양강 구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한 급만 차이 나면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멈추는 것이 아까 오히려 얘기했던 리스크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주 동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계속되는 연속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으로 붙는 것이 갑자기 우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뭐 악수하고 야, 얘의 투자는 반은 너가 해, 반은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뭐 이게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적어도 1, 2년은 쭉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여기 살짝 그래도 마지막에 첨언을 드리면 네. 지속적으로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단 오라클처럼 투자 대비 당장 리턴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더 소외될 거고 리턴을 남기는 기업들은 철저히 차별화돼서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무조건 당한다가 아니라 나눠서 보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두 네. 분을 보면 이제 경쟁과 매기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인데 네, 그렇죠. 두 분 다시 한번 투자 한번 잡아보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요 알게 모르게 서로 경쟁했었어요. 뭐를 또 어떤 경쟁? 아, 진짜. 누가 야이어지나. 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항상 시청자분들이 야 보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경쟁 끝에는 항상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약간 그 비유의 어폐가 있는 게 네. 우리는 이제 멈출 거거든요. 맞아요. 멈출 건데 더 해야 되나요? 더 해야죠. 더 하겠습니다. 경쟁의 네. 끝은- 언제까지요? 경쟁의 끝은 없습니다. 경쟁 끝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저 우리 여의도 이정재님은 더 뺄 살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실적 마이크론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이크론. 자, 이것도 이제 준비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들 이번 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이크론 실적만 다들 아마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수요일 장 마감 후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한국 시간 새벽 6시에 장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항상 마이크론의 실적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건 마이크론이 디램 메이커나 뭐 HBM 이쪽에서는 3위 메이커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큰 업체다 보니 마이크론이 항상
그 반도체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위 업체인데 마이크론이 하는 말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목이 되는데 이 자료 보시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 발표 앞두고 여러 IB들이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UBS랑 HSBC의 코멘트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UBS에서도 역시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강력하니까 높은 실적 전망치가 예상이 된다. 라는 얘기가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아직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다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주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이닉스나 전자가 늘리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가이던스는 들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가격이 피가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UBS에서도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를 $295까지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측의 HSBC 같은 경우는 $330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 172%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PER이 뭐 딴 기업들 대비 뭐 낮다 뭐 이런 논리를 쓰면서 아직도 뭐 현 시점에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역시나 CEO의 가이던스와 내년도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잘 봐야 되겠죠. 브로드컴도 실적 좋다고 해서 좋다가 코멘트에서 나중에 이제 좀 약간 빠지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부디 투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마이크론도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아까 뭐 채팅 보니까 뭐 마이크론 잘 나와도 또 빠질 수 있어 뭐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전후에 저점 매수를 해라라고 또 옆에 증권사인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또 나온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도 있고요, CPI도 있고요. 그동안 안 나왔던 지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조금 좀 걱정되는 한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끝에 이게 저점 V자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게 마이크론의 실적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왜 CEO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야 주가가 더 좋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뭐 현명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은 CEO가 가이던스라든지 또는 뭐 CFO라든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장밋빛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분기 실적 때 거기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소송을 당해요? 바로 수를 당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 그 코멘트를 믿고 샀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쁘게 나왔느냐라고 단체 주주 소송도 나온 게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때려 맞더라도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주는 게 사실 미국 기업의 투명성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CEO도 좋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그래도 다음에 좋아질 거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코멘트를 해줄 텐데 너무 좋다 보니 약간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아시다시피 뭐 조금 약간 낮아질 수는 있어요. 이런 있는 그대로 코멘트를 해주는 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이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랑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네. 주의 깊게 보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은 세미나에서 국장 기행으로 네. 쌀도 드시고 네, 어장불고기. 언양불고기 그리고 디저트, 디저트. 칼국수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보셨던 그 식품들이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날 저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한국 주식 맛집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삼선 뭐 백인재의 국장기행 또 뭐 올해를 든든하게 할 뭐 주식 맛집 삼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대전도 가고 울산도 가고 그리고 또 이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저기 막 쌀밥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울산에서는 언양 불고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그 성심당 빵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냥 비슷하게 얼추 맞춰가지고 했는데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영상 올라오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반도체 얘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만 이미 다 하셨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내년에 좋아지냐 나빠지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그 수요가 계속 공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많을 거고요.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 가격들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수혜를 입는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그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우리 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날 좀 드렸고요. 희망회로를 돌려보면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 환율 얘기인데 이 희망회로는 약간 지금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환율이 그 1,400원대 언더로 내려가면은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국장이 올라가고 근데 일단 실적 가지고 저는 국장이 한번 멱살 잡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면 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곧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실적만으로도 이 장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더 좋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선순환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좀 잘 지켜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원대를 뉴 노멀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생각은 더 안 하시는 게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쌀은 제가 반도체라고 얘기했고요. 쌀은 반도체라고 얘기했고 고기는 제가 그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빵은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기업명들도 제가 이제 살짝 노출하기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런 큰 산업 섹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섹터는 내년도에 반드시 꼭 포트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조금 강조를 좀 더 한다면은 뭐 반도체는 당연히 깔아놓고 보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자료 딱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2차 전지는 제가 ESS를 봐야 되고 에센셜이라는 그런 어떤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ESS는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ESS가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또 차근차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네. 네. 근데 21세기 쌀이 반도체 그거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니까 네. 고기가 왜 2차 전지고 빵이 왜 바이오입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그거가 매칭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그 이유는 없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식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거를 주의. 그냥 네. 공식입니다. 공식 외우세요. 이렇게. 왜냐 제가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쌀은 어디서 많이 나요? 2천. 2000이죠. 그렇죠. 2000에 뭐 있어요? 하이닉스가 2000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 공장이 2000에 있고 2000은 쌀이니까 그러면은 이 쌀은 그 대한민국은 하이닉스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도 안 되게 3단 논법을 써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2차전지 울산의 언양불고기 얘기한 거는 거기에 삼성 SDI 그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네. 바이오 제가 그 몇 번 얘기했던 그 알테오젠 그 본사가 있는 곳이 그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사과를 갑자기? 뭔가 매칭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사 소재지가 그런 데 있으니까 그냥 갖다 끼워 맞췄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다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댓글로 많이 봤는데 그날 그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그리고 제가 지금 닥터 K님이 그날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너무 아쉬웠어요. 네, 닥터 K님은 안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도곡동 단타족 네. 이분이 제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날 벤츠 형 저한테 하면서. 벤츠 형이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차가 벤츠가 아닌데 자꾸 제가 벤츠 형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 뭐 제 첫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 벤츠 형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주시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형이라고 부를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농담입니다. 아,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시청자들을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한 2분 30초간 계속 들고 네. 있는데. 닥터케이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어딜 안 가 이러신 거 보니까 예. 닥터케이님 오셨었나 아, 본데. 아니야 모두 오셨어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셨으면은 저하고 한번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한테 안 찾아오셔가지고 오셨다면 더 서운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공개 방송했던 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을 한번 드려볼까요? 먼저 전래훈 부센터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입니다. 네. 뭐 산타랠리를 일주일 앞두고 있고요. 네. 산타랠리라 그러면 과거 통계상 보면 한 70% 가까운 확률로 산타랠리가 있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공교롭게 우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도 있고 네. 자 연말입니다. 국장과 미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질까요? 아니면 따로 국밥 따로 놀까요? 어떻게 해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예 따로 국밥으로 가긴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2월 장의 흐름은 그 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바이오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바이오가 알아서 잘 가는데 국장에서 안 좋은 악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죠 미장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사실은 뭐 상관관계, 뭐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보면서 어떻게 할 수는 어렵고 그냥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또 근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질문하고 조금 별개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꼭 좀 유념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일 미국의 10월, 11월 고용 지표가 한꺼번에 나와요. 셧다운 때문에 안 나왔었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일단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될까요? 10월, 11월 네, 안 내일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살아나겠죠. 근데 만약에 고용이 너무 잘 되고 탄탄했다. 그럼 생각보다 경제가 또 좋은가라고 이걸 좋게 해석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실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미국의 11월 CPI가 나와요. 10월 달 건 또 건너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서 11월 CPI가 나올 텐데 CPI가 또 어떻게 나올까? 물론 뭐 우리 빈센트님께서 워낙 이런 쪽에 또 대가시니까 아마 방송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상 가이던스 물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그렇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물가도 지속적으로 제가 내년에도 봐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래야지 또 금리하고 연동이 될 테니까 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센터에서 자산가분들이 저한테 뭘 제일 많이 물어보느냐. 이번 주 금요일 19일 날 BOJ가 금리 인상 결정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물어보실까? 예전에 NK 트레이드 때문에 작년 8월인가요? 7월에 한번 폭락이 나왔던 날이 있었죠. 그날이 블랙 먼데이였나? 뭐 네. 블랙 프라이데이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날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 뇌피셜이지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미 다 알고 저희가 그날 금리 인상 실제 일본이 하면 또 막 달러가 막 확 움직이면서 또 와르르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미 알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때는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당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의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BOJ 일본 총재께서 분명히 톤 조절을 하시지 않겠냐. 금리는 인상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코멘트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뭐 다른 증권사에 뭐 전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국에서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어떤 매크로 이벤트를 다 지켜보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조심스럽게 뭐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빠지니까 이제 매수가 마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는 솔직히 고민이 돼요. 이 지표 하나하나를 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표가 잘 나와서 바로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 하나하나는 좀 알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알고 네. 있는 건 악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놓치고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기서부터 나올 악재는 계속 이제 AI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또는 엔비디아나 이 관련 기업들 또는 오픈 AI라든지 이 기업들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라도 나올 때마다 주가는 악재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시장의 저점을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저는 희망합니다. 기도매매. 프레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턴을 백인재 부센터장한테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장표를 보니까 자료가 이거 이태원 프리덤? 이거 UV 아닙니까? 아 UV의 이태원 프리덤 제가 네. 이거 또 화면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근데 이게 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아이들은 양로원으로, 노인들은 유치원으로, 청소년은 대공원으로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저기 노인들이 양로원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요? 네.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가는 게 맞고 맞습니까? 청소년은 대공원에 가서 이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투자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태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오늘 제가 킥으로 준비한 그 자료이긴 하나 다음 장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오리지널 그 저작권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목요일에 그 우리 이선엽 대표님이 그 방송 세미나 중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청소년은 대공원, 노인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 2차 전지 태양광 원자력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김프로님이 그죠? 김프로님이 그거를 이태원이군요라고 하시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를 이렇게 조금 좌지우지할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2차 전지 태양광 원자력 요거가 이제 내년도에 꼭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그분들을 샤웃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태양광 원자력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 크게 저는 아주 중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2차 전지도 또 여기에 들어맞고요. 그리고 AI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기 전력이거든요. 이 전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AI 여러분들 전기 빼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뭐 처음에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피지컬 AI도 마치 전지 없으면 안 돌아갈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기 전력에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 만약에 모르겠다면은 ETF, AI 뭐 전력 전기 뭐 이런 것들 사세요. 그런 것들 저는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좋아 보입니다. 네, 뭐 개인의 사견임을 꼭 말씀해 개인의 주시네요. 사견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 중에 그 이태원, 네. 2차 전지와 태양광, 원자력이 내년도 어쨌든 우리 증시에 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태원에 갈 때. 저는 반바지를 입고 가라. 얘기를 꼭 하고 한겨울에. 싶습니다. 네, 한겨울이지만 네. 내년엔 이태원에 갈 땐 반바지를 입고 가세요. 네.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바이오 필요합니다. 지주 상법 개정 때문에 무조건 한 번쯤 봐야 되는 섹터일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갈 때는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복장까지. 네. 한겨울에 반바지 드레스 코드. 가는 곳은 이태원. 자, 전래웅 네. 센터장님도 네. 하나 단어 정해주시죠. 반바지를 입고 이태원에 가라. 네, 위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거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도 웬만하면 애드립에 강한 편인데 이거 떠오르지가 않아서 네. 다음 주 출연 때 한번 제가 고민해 보고 한번 뭐 만들어 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미국장 갈 때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실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 공통 질문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그 관련된 답변을 좀 받아볼게요. 여러 가지 뜨거운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특히 저희처럼 은행 조직을 갖고 있던 증권사는 또 환전 손님도 많잖아요. 객장에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했던 센터필드 더 센터필드 W에서의 환전 고객들은 어렴풋이 좀 규모가 커 보이고 또 여의도도 못지않게 법인 고객들도 참 많고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객장에서 지점에서 이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앞두고 있고 1,470원 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좀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만한 그런 멘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해주세요. 네. 저부터요? 사실 정답은 없고요. 뭐 지난 출연 때도 받았던 질문 같은데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 드리고 있고 또 자산가분들은 오히려 지금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어느 타이밍에 달러를 더 사야 되느냐를 또 물어보시기도 아하. 해요. 절반 정도는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원화로 바꾼다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제 원화로 바꾸고 싶은 환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까요라는 거를 네. 안 묻고 계시다는 거는 역으로 달러에 대한 보유를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저는 니즈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필요하면 더 바꿔야 될 것 같다. 내년에도 미국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싶은데 달러를 더 바꾸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다. 어느 시점에 바꿀까요? 이런 질문을 역으로 받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던스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환에 대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년에도 과연 환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퍼가 내려갈까? 뭐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그래도 정말 많이 내려가봐야 1,400원 초반대 또는 정말 더 빠진 다음 1,300원 후반 정도 레인지가 아닐까 정도만 생각해 보고 있는데 뭐 그것조차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환이 지금 높을 때 들어가시는 게 들어간 시점에서 혹시 나중에 진짜 1,400원까지 내렸다. 예, 개인적인 의견일 뿐. 예, 그렇습니다. 예, 내려갔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절세되는 부분에 메리트도 있다. 그 달러를 원화로만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안 바꾸시고 계속 달러로 투자해서 불려가면 되지. 그게 빠졌다고 그래서 원화 평가로 마이너스가 환차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걸 내가 원화로 바꿔야 손실 확정이거든요. 환은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달러로 불려가시고 하면 양도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절세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다 나중에 환이 1,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원화로 바꿔서 확정 지으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로맨스에게 할애된 시간이 3분 30초였는데 30초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백이대 부세트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저도 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조금 길긴 했는데 그러면 네. 짧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그 원화가 좀 고평가되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 심지어 우리 국민연금도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을 투자하는 그런 지금 니즈가 더 크고 압박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거를 달러가 있는 걸 굳이 원화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기업의 지금 그 자산 운용 형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또 우리 그 나라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뭐 투자하기로 하는 금액도 엄청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다 달러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원화가 뭐 이미 있던 달러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원화가 바뀌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이 달러 하방 압력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환율이 결코 이렇게 한 번에 훅 옛날처럼 내려가는 일이 지금 당분간은 안 보이는 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국장이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장이 이렇게 실적으로 상승했을 때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장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몰려오는 그 정도 느낌으로 가면은 이 환율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더 뭐 빠지는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환율을 받아들여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공교롭게 두 분이 부센터장이시네요. 전래훈 백인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